안녕하세요, 리버티입니다. 혹시 비만세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살이 잘 찌는 이유 혹은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약 38조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중 90% 이상이 장에 살고 있다고 해요. 만약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이 많으면 비만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몸속에 비만세균이 득실거린다면 상상만 해도 엄청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반대로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으면 오히려 건강하고 슬림할 수 있다는 얘기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기 누르시면 다이어트 및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첫째, 먹으면 단 이틀 만에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최악의 음식.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영양소가 부족한 가공식품은 비만세균과 같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그중 가장 멀리해야 할 식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탄산음료나 당 함량이 높은 각종 음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뒤 불과 2-3일 후 장내 미생물 균형이 상당히 흐트러졌고 유해한 미생물이 증식한 반면 이로운 박테리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당이 폭탄으로 들어있는 각종 음료들을 마시고 나면 마치 링거를 맞은 것처럼 당들이 빠른 속도로 혈관에 침투되고 간에서 분해되어 빠르게 지방으로 쌓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단 음식들은 포만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멈추기가 어렵고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는 중독 상태에 빠지기도 쉽고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각종 음료부터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혹시 냉장고에 탄산음료가 있다면 과감히 치워버리세요. 외식할 때 음료 대신 블랙커피나 미네랄 워터로 대체해보시고요. 둘째, 유전자에 따른 식사.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쌀밥에 나물, 김치 위주로 먹던 한식 식단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사로 햄버거,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들이나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요즘 세대들은 한식보다 서구화된 식사를 더 선호하는 입맛으로 변했죠. 이러한 식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최근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해 한국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오랜 세월 육식을 많이 먹어왔던 서양인들에게는 육식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많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식과 잘 맞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식이나 가공육들을 많이 섭취하면 분해하는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버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점점 악화되죠.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효식품인 김치나 천연 발효식초, 전통 방식으로 담근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나물 등의 음식들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해요.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과 같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기준에서 섬유질이 적은 식사는 먹이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이 계속 굶주리다가 심지어 내장 점막을 갉아먹는 사태에 이른다고 하니 각종 채소와 과일도 자주 섭취해주세요. 셋째, 약물 남용. 항생제, 진통소염제, 항암제 등과 같은 각종 약물 역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약이 효과가 좋은 약, 일명 센 약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감기만 걸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드시는 약이 많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비롯한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보고 약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참! 그리고 혹시 이제부터 유산균이라도 섭취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품 형태의 유산균은 사람마다 효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람은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산균만 잘 챙겨 먹고 식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으니 간편한 방법보다는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 비만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리브어트 정보를 전해주세요. 정말 아주 많이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